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중 재산 목록의 작성 및 재산 가액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재산 목록의 등본에 기명란이라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관제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한 모든 재산이 파산 선고 당시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재산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재산 목록은 재산가액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재산가액의 평가는 그 결과를 재산의 환가 목표 가격 설정, 예상 배당률의 추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의 회계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파산관제인이 작성한 재산 목록과 그 재산가액의 평가를 기초로 파산관제인이 하는 재산의 환가 또는 포기 적정 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제인을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회 채권자 집행 기일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에 관하여 파산 선고 당시 가액을 평가하여 재산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준칙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이 재산 목록은 재무상태표상 각 자산 항목을 기준으로 개별 재산의 상대방, 내역, 장부가액, 정산조정, 파산 선고일 기준 청산가치, 예상환가일, 현황, 상세내역, 최종환가 결과를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제1회 채권자 집회에 제출하는 재산 목록에는 채무자의 대표자로부터 파산관제인이 작성한 재산 목록이 채무자의 재산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적정하게 청산가치를 산정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 서명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진짜 얼마 전에 이제 법인 파산 신청을 해준 게 있어요. 12월 달에. 그 대표님이 12월 28일 날 선고가 돼서 이제 1월 관제인은 14일 이내에 점유 착수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이제 14일은 지나고 다음 달이 1회 집회입니다. 1회 집회 기일 전에 어제 이제 파산관제인한테 그 대표한테 요게 왔어요. 요게 재산 목록 사인하라고. 요죠. 채무자의 대표자로부터 관제인이 작성한 재산 목록이 채무자의 재산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적정하게 청산가치를 산정하여서 확인한다는 취지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날인하기 전에 제가 이제 쭉 봤더니 그 법인의 청산가치를 5,600 정도로 평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건을 수임해서 신청을 할 때는 그 예금이 있었거든요. 2천만원.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 구청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이 한 1000 정도? 800인가 1000. 전부 합쳐서 한 3000 정도로 됐는데 2600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원장, 그러니까 세무사로부터 받은 기장 원장을 보고 거기서 어떤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걸 좀 평가해 갖고 2600은 더 회수가 가능한 걸로 평가를 해서 그거는 이제 그 관제인이 이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래서 총 5,600을 저는 한 3,000 정도가 청산가치 있는 재산으로 신청했는데 실제 관제인이 조사를 해보고 평가를 해보니까 좀 늘어났죠. 늘어나서 이제 그거는 채권자들한테 어차피 그거는 이제 그 사안에서는 세금이 너무 많이 밀려갖고 채권자한테 한 푼도 나눠주지 못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그 플로어를 직접 실제 전화가 와서 사인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인해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표를 보니까 나중에 제가 편집을 해서 한번 실제 실무 강의를 할 때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해서 재산의 상대방 내역, 장부가액, 청산조정, 파산선고의 기준 청산가치, 예상환가일, 현황, 상세내역, 최종환가 결과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제인을 하여금 분기마다 재산 목록을 갱신하고, 이 법인 파산관제인 참 바쁘죠. 분기마다 또 재산 목록 갱신해야 됩니다. 파산관제인 임무가 종료한 경우 계산보고서에 최종 환가 결과 등을 기재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무상태표상 각 자산 항목에 속하는 개별 재산마다 재산의 상대방, 내역, 청산가치, 현황,
최종 환가 결과 등을 구분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개별 재산마다 구분하지 아니하고 재무상태표상 각 자산 항목별로 일괄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개별 재산목록, 개별 재산마다 구분해야 된다. 또는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는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일괄하여 가액 평가를 맡기는 방법이 편리하겠지만 이 경우 그 비용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직기, 비품 등에 관하여 전문 감정업자에게 감정을 맡기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감정 결과는 어디까지나 재산평가의 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재산평가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파산관제인입니다. 재단이 부족하여 파산관제인이 직접 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시기, 법은 파산 선고 후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파산 선고 후 점유관리 착수를 마친 다음 바로 평가를 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요거 14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8일날 선고된 사건이니까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월 11일까지 하니까 채무자한테 1월 7일날 4일 전에 또 다시 오도록 권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상으로도 파산 선고 후 점유관리 착수를 마친 다음 바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1회 채권자 집회 전에 맞춰서 채권자 집회에서 파산 채권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제인님은 1월 11일날 법인관제인은 1월 11일날 법원에 점유 착수 관리 보고서를 내고 1월 11일부터 오늘이 지금 1월 16일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관제인 보고서라든가 법원 신문 내역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를 면담한 자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저희 신청 대리인이 한 3천 정도가 회수 가능한 걸로 봤는데 그 관제인이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5,600 정도 된다. 이게 맞냐? 대표한테 맞습니다. 사인해라. 그리고 이제 법원에 1회 집행 전에 보고하겠죠. 그러나 제1회 채권자 집행 전에 평가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 전의 재무상태표 등을 기준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평가 방법 현금, 예금 등에 관하여는 장부 잔액과 예금 통장 및 은행 등이 잔액 증명과 현금을 대조합니다. 약수보험, 주식, 기타 유가증권도 장부와 현물을 대조하고 회수 가능성, 상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채권은 상대방 채무자의 확인이 있으면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장부와 증거를 대조하여 평가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동사는 각 장소마다 소지한 물건의 명칭, 수량, 취득일, 취득가액, 내용연수, 현재의 장부가 등을 기재한 표를 만들고 관제인이 하나씩 물건의 현물을 확인하면서 평가합니다. 부동산, 그 밖의 감정 등이 필요한 물건은 현지에서 현물을 파악한 후 감정 결과에 따르거나 공시지가 또는 인근 부동산업자의 시가 확인서 등을 근거로 평가합니다. 특허권, 실용실황권, 상표권, 디자인권, 서비스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재무상태표,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사이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등록 사이트를 통해 존부를 확인한 후 감정을 맡기거나 채무자의 임직원, 관련 업체에 문의하여 시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파산의 경우 자산의 평가 기준은 각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격입니다. 이후에 실제 한가한 결과와 평가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되면 관제 업무의 성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채권자가 있게 되므로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일은 파산 선고일입니다. 처분가액의 구체적인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예금 등은 현실의 보유액이 그대로 평가액이 되겠죠. 약속금, 매출금, 대여금 등 채권은 부실 채권을 제외한 회수 가능성이 평가하게 되겠죠. 이 약속금, 매출금, 대여금도 장부상으로는 뭐 몇 억이 돼도 실제 가라가 많죠. 분식회계가 많고 거의 뭐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상품, 반제품, 원재료 등은 원칙적으로 처분 가능성에 따라 판단할 것인데 달리 전용할 수 없는 반제품, 가공재료 등은 폐기처분 가액이 될 것이다. 때로는 평가액이 0이 될 수도 있겠죠. 실무상 이러한 자산들의 실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처리비용이 필요할 때도 있죠. 토지, 건물 등은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예상 최저 경매 가격을 평가액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재단의 경우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각 재산의 평가액의 합산액입니다. 기계, 기구, 전화사용권, 차량 등은 전문업자 사이의 피장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기계, 기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역시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많죠. 서울회생법원 2015 하합 114 사건 잠실동 22번지 아파트 재건축 조합
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었지 않은 서비스 표건을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에서의 조회 과정에서 발견하여 환가한 사례가 있다. 집기비품은 장부가, 파산 성호일까지 감가상각이 끝난 것과 강제 집행된 경우 예상 최저 경매가에 참고를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처분 가능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가치 없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재무상태표의 작성.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의 폐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를 거쳐 재산평가의 결과를 이른바 청산재무상태표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그 등본에 기명란이라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에는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서울회생법원에서 중앙법원 2015년도에 나온 그 판사님들이 이제 알기 쉬운 법인 파산 그 이제 기재례가 있습니다. 법인 파산 실제 거기에도 이제 첨부 서류로 청산 이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사실은 원래는 이제 신청할 때 자체적으로 해서 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거 안 냈거든요. 안 냈는데 안 내도 뭐 별로 그 보정 명령은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거는 관제인 영역인 것 같아요. 신청 단계에서 낼 수 있으면 좋지만 뭐 이 파산 관제인들이 아니죠. 파산 신청 대리인들이 주로 변호사들로서 이 재무 전문가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재무 그걸 미리 뭐 세무 기장 대리나 회계사하고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략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관제인이 영역인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의 작성, 청산 재무상태표. 그러나 파산재단의 규모에 따라서는 제1의 채권자 집행 기일까지는 통상의 재무상태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그 이후 재산평가 등의 진척에 따라 위 통상의 재무상태표 등을 수정하여 청산재무상태표, 청산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관제인 제1의 채권자 집행 기일에 배포할 파산관제인 보고서 중 부속서류로 청산재산목록과 청산재무상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에게 일괄하여 재산평가를 맡기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회계사가 작성해 주지만 파산관제인이 작성해 주체인 점은 재산평가의 경우와 같습니다. 영업의 계속. 파산관제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채권자 집행은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에 관해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업을 양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는 해야 되겠죠. 근데 개인 파산에서는 거의 문제가 안 되고요. 법인도 실제 영업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지만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그 재산 목록과 자산 평가에 대해서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것은 또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